지난 주말에 벌어진 정말 좀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서울 압구정 길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 일행과 한 남성이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일행이랑 한 남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화 마친 남성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저렇게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이 여성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요. 이 남성은 놀라서 말리고 있던 또 다른 여성도 위협하고 물러납니다. 이 남성은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 피해 여성은 충격이 커서 얼마나 컸는지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남자친구 있냐, 세 명이서 왔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좋게 거절을 했는데 애초에 저희한테 말을 거셨던 분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저는 있는지도 몰랐던 친구분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랬는데 그냥 다짜고짜 와서 얼굴에 주먹을 꽂으셨어요. 제가 이 피해자분하고도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근덕대다가 거절을 하니까 저렇게 보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혼자 왔냐 아니면 뭐 누구로 남자친구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약간 거절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바로 이제 주먹질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먹질을 했는데 사실은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 있던 사람이 뛰어와서 주먹질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놀랍기도 하고 이 남성의 그 덩치가 상당히 컸다라고 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여성이 이 112 누르면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 사람도 위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보는 것처럼 CCTV에 다 포착이 돼 있습니다. 이 거절당한 당사자가 저런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무슨 괜히 그것도 직간에는 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달려와가지고 저렇게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피해자를 향해서 주먹을 날린 거예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처럼 이분 역시 일격을 당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자, 부상 정도도 당연히 심할 것 같은데요. 계속 이어서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이 더운 날씨에 지금 모자랑 선글라스도 원래 코뼈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코뼈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눈도 다쳤으니까. 여기 눈에도 염증이 생기고 눈 자체가 엄청 부어있거든요. 선글라스를 안 쓸 수도 없어. 눈이 너무 부시니까. 엄청 불편하고 생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수면제를 보통 하나를 먹으면 되게 푹 자는 게 맞거든요. 근데 두 알을 먹고도 악몽 꾸면서 한 2시간 자고 깨고 막 이런 식이에요. 소장님, 제가 주먹을 날린 그 가해자 사진을 봤는데 정말 덩치가 산만해요. 예. 네. 아, 진짜 피해자께서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께서 얘기하셨지만 코뼈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일단 선글라스를 낄 수가 없는데 눈도 맞아서 상했기 때문에 사실은 빛도 못 받으니까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런데다 이제 하안 신경이 또 손상돼서 얼굴 전체가 마치 치과 치료할 때 갖다 이제 마취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움직이기도 어렵다 그러고요. 당연히 뭐 저 상황이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일도 못 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제 한 알로 되지 않아서 2알 먹어야 간신히 잠이 들다고 하고요. 트라우마가 심해서 비슷한 체구의 남자만 봐도 그때 그 사람 아닌가 몸이 굳고 멀리 있는 사람도 두렵다고 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저 정도로 예측도 못했고 전조 증상도 없었고 게다가 알던 사이도 아닌 어떤 남자한테 저렇게 폭행을 당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포증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불안증 정도 느끼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팀장님,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 욕설을 했는데 상대편 여성이 욕설에 항의를 하니까 다짜고짜로 폭행했다는 거는 더군다나 샌드백 때리시 했다는 거는 이 남성의 이제 분노 조절이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 말대꾸 했다고 저렇게 심하게 때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이분에 대해서는 처벌은 받겠지만은 그런 분노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 피해자 측은 당시 경찰 대응에 이런저런 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묻지마 폭행은 아니네요라고 경찰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 피해자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경찰에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헌팅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갑자기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그럼 묻지마 폭행은 아니네요 이렇게 되물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그런 상황으로 보지 않고 뭔가 쌍방 시비가 붙어서 폭행으로 이어진 그런 상황으로 경찰이 인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정신이 깨서 이 처음 비몽사몽인 와중에 경찰이 처음 물은 내용이 몇 대 맞았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져서 몇 대를 맞았는지 피해자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피해자 측의 주장이니까 일단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답답합니다. 아쉽죠. 피해자, 가해자 있으면 또 피해자가 왜 맞았고 뭐 그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묻지마 폭행이냐 아니냐 이거에만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묻지마 폭행이죠. 저 정도 되면 동기가 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왜 확인하는지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가격을 했다 그러면 폭행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동기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럼요.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폭행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고 피해자 어떤 그런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동기 부분만 보면서 묻지마 폭행 아니네요. 몇 대 맞았어요. 이런 부분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상실감이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예. 자, 이후에 그러면은 경찰 조사는 뭐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 신고가 들어갔을 때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가해자가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하고 같이 있던 지인이 있었는데 아마 지인들이 그 가해자에 대한 이 신원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상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 그 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인들은 목격자거나 참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고 쓰러진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119 신고하던가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 때릴 때 말렸어야 되는데 안 말했다고 한다면 말고도 이거 폭행 방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범행하고 도주했으면 경찰한테 그 도주한 사람의 신원을 밝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숨겼다고 한다면 그거는 범인 인식 도피도 가능한데 당시에 아마 적극적으로 조사를 못했던 것 같고 나중에 CCTV를 확인해가지고 그 가해자, 즉 피해자를 특정해가지고 아마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를 찾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사해서 엄정한 처벌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일단 저 경찰이 오고 나서 저 가해자의 지인들이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자의 지인들은 당연히 저 사람들 붙잡고 야, 주먹질하고 간 놈 누구야라고 경찰이 물어봐 줄 줄 알았는데 가해자의 지인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예? 이거 주장입니다. 아니 방금 그래서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범인은 은닉죄 아니냐 이거.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 후배들한테 좀 따끔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라 이렇게 사전에 좀 부탁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막 어제 뉴스룸에 단독 보도가 나가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우리 뉴스룸 보도를 받아서 보도가 막 이어지니까 그제서야 어제 오후 늦게 이자를 검거해서 입건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요. 지인이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거구나.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뭐 경찰 입장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계속 추궁해서 묻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면 동기도 뭐 있을 뿐더러 그 뿐더러 공범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묵시적으로도 될 수 있고 충분히 추궁을 해서 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했고 결국 언론에 얘기가 나오니까 뒤늦게 접했던 부분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이나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경찰의 좀 대응 뒤에는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최초 초동 대응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때려서 얼굴을 그렇게 크게 골절 있고 상해 입혔으면 상당히 중범죄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대응한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